안녕하세요. 새순병원 김사랑입니다. 지난번에는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불편 증상 중에 속쓰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암 환자분들에서 설사가 주로 나타내시는 경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사용하시는 그 항암제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러 항암제에 따라서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요. 설사나 뭐 다른 불편감, 오심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는데 특히나 폴폭스, 폴피리, 폴피리녹스라고 해가지고 위암이나 대장암,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데서 사용되는 그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설사가 동반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이유는 폴폭스나 폴피리나 폴피리녹스 그 레지멘에 포함되어 있는 이리노테칸이나 그 5FU 항암제가 특히나 설사를 잘 유발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런 그 소화기암, 그 췌장암, 소화기암 그런 환자분들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암 자체가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혈당을 낮추는 그 물질이 분비되기도 하지만요, 그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그 대표적인 그 장기이거든요. 그래서 췌장이 췌장암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특히나 지방을 소화시키는 그 지방 분해 효소가 그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요, 그 지방이 잘 소화되지 않음으로써 기름변, 그 지방이 둥둥 떠 있는 기름변을 싸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 기름변이 나오게 되면 이게 설사랑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췌장암인 경우에는 그런 기름변 설사를, 지방변 설사를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에서 담관이 막히게 되면 담즙이라는 우리가 쓸개즙, 담즙의 그 분비가 어려워지거든요. 우리가 쓸개즙, 담즙이라는 건요, 간에서 생성돼서 그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분비가 되는데요. 얘가 그 지방의 그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담즙이. 그래서 그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 다음에 담관이 막히게 되면 그 담즙의 분비가 그 이상이 생기면서 역시나 지방의 그 소화 흡수가 어려워져요. 그러면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기름이 둥둥 떠 있는 지방변을 보시게 되면서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그 암 환자에서 설사가 유발될 수 있는 다음 원인으로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특히 대장암이라든지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요, 우측 대장을 제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우측의 그 장을 제거를 하시면서 특히나 그 회장 말단부를 제거되는 경우에는요, 이쪽에서 아무래도 그 담즙의 그 흡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. 그러면 우측 대장을 절제하면서 회장 말단부가 절제가 되게 되면 역시나 담즙의 그 분비와 이런 정상적인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역시나 지방변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장 자체가 꼭 우측 장이 아니더라도 장 자체를 절제를 하시면서 그 장의 그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요, 우리 음식물의 그 소화 흡수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그 설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설사가 유발될 수 있는데요. 특히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해서 항생제 관련된 그런 설사를 유발하는 균들이 있어요. 그것뿐만 아니라 꼭 항생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요, 개인마다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요, 약을 복용하시는 것 때문에 그 설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식중독, 급성 장염 같은 것들이 우리 암 환자들 분들에서는요, 호발할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요,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장염, 식중독 같은 것들이 잘 걸리세요.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면역력이 저하되신 암 환자분들,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한테는 날것, 회라든지 이런 날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이랑 다르게 이런 식중독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위장염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잘 호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
네, 이렇듯 암 환자분들한테서는요,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설사가 좀 호발될 수 있는데요. 설사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참지 마시고요. 지사제, 약물을 처방해서 복용받으시면 좀 증상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설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 이제 로프민이라는 약물인데요. 이 로프민이라는 그 약은 좀 세기 때문에 설사가 발생하셨을 때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며칠 복용을 하시면 수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로프민이라는 약물이 좀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. 설사가 이제 멈추시고 정상병이 됐을 때는 복용을 중단해 주셔야지 계속 지속 복용을 하시게 되면 변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. 주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프로바이오틱스, 유산균제제 복용하시면요. 이제 이런 설사라든지 변비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고요. 다음으로는 원인에 따라 이제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방 그 흡수가 잘 안 돼서 발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췌장암이라든지 뭐 담즙의 분비, 정상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. 삼겹살이라든지 이제 튀김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복용했을 때 지방변, 지방의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지방변, 기름변을 보시게 되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조금 제한해 주시면 설사가 좀 덜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설사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,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액 치료 같은 것, 또 그리고 또 영양제 같은 것을 맞으시는 것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